당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분은 내 의인이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VIP 라운지로 모시죠. 72세 할머니가 백화점에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녀가 도왔던 아이가 나타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겪는 차별과 무시. 하지만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65세 이상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푼 작은 친절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 백화점, 병원, 은행에서 무시당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억울함이 정의로 바뀌는 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위로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명순 할머니와 에드워드의 30년 인연, 그리고 하루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역전 스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와 대리석으로 빛나는 백화점 8층 화장품 매장. 오후 2시가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72세 박명수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손에는 낡은 검은색 가죽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녀 결혼식이 다음 주였거든요. 명수는 긴 세월 모아둔 돈으로 손녀에게 선물할 화장품을 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매장은 화려했어요. 반짝이는 조명 아래 진열된 수입 화장품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났죠. 명수는 조심스럽게 한 코너에 다가갔습니다. 크림색 재킷을 입은 젊은 점원 정유라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고객이 립스틱을 고르고 있었죠. 명수는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유라는 명순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젊은 고객이 또 들어왔어요. 유라는 명순을 지나쳐 그 고객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명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죠.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명수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점원을 불렀어요. 저기요, 이 제품 좀 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유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네, 잠시만요. 대답은 했지만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명순 앞에 선 유라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떤 제품이요? 말투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명수는 진열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있는 크림이요. 손녀 선물로 하나 사려고요. 유라는 건성으로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요? 좀 비싼데. 할머니가 쓰시기엔 다른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명수는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손녀한테 주려고요. 유라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래요. 명순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유라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삼켰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억울함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지. 명수는 평생 교사로 살았어요. 제자들을 따뜻하게 대했고 이웃을 돌보며 살았죠. 은퇴 후에도 작은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명수는 한낱 귀찮은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주변 고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명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였죠.
하지만 소리내어 항의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조용히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명수는 그저 입술만 달싹였어요. 유라는 이미 다른 고객을 응대하러 갔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매장 밖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오갔죠.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명수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돌봐주었던 어린 남자아이 에드워드. 그 아이는 이웃집에 살았죠. 가난했고 부모님이 자주 싸웠습니다. 명수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줬어요. 따뜻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명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오늘 누가 날 구원해 줄까? 명수는 다시 진열대를 바라봤어요. 화장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명순의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억울함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명수는 매장 구석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점원 유라는 여전히 다른 고객들에게만 신경 쓰고 있었죠. 명수는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배어들었습니다. 가슴속 억울함은 가라앉지 않았죠. 하지만 명수는 참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명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에드워드. 어린 시절 명순이 살던 동네에 이사온 혼혈 아이였죠. 아버지는 미군이었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둘은 자주 싸웠어요. 에드워드는 늘 혼자였죠. 골목길에서 공을 차거나 계단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명수는 그 아이가 처음 자기 집 문을 두드렸던 날을 기억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밤이었죠. 에드워드는 흠뻑 젖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집에 못 들어가요. 부모님이 또 싸우셔서요. 명수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으로 들였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고 따뜻한 국밥을 끓여줬죠. 그날 이후 에드워드는 자주 명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명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영어 단어를 함께 외웠죠. 에드워드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한번 가르쳐주면 금방 이해했어요. 명수는 그런 아이가 기특했죠. 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명수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결국 아이는 미국으로 떠났죠.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명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 선생님한테 은혜 갚을게요. 명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명수는 가끔 그 아이를 떠올렸어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명수는 늘 그 아이의 행복을 빌었죠.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넓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으니까요. 명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눈앞에는 여전히 화려한 화장품들이 있었죠. 하지만 명순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다른 고객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명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오늘 누가 날 구원해 줄까? 그 생각이 또다시 스쳤죠. 명수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어요. 젊은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화장품을 고르고 있었죠. 명수는 문득 자신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든 사람은 여기 올 자격이 없는 걸까? 억울함은 이제 자괴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매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큰 외국인 남성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명순도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낯익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명순 쪽으로 걸어왔어요. 명순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지? 가슴이 두근거렸죠. 남자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명수는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남자의 눈빛과 마주쳤죠. 따뜻하고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명순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그 남자를 쳐다봤죠.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정장은 고급스러워 보였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명수는 움찔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선 건가? 방해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죠. 점원 유라도 남자를 발견했어요.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유라는 황급히 다른 고객에게서 떨어져 나왔죠. 어서 오세요, 고객님. 목소리가 한껏 밝아졌습니다. 명순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유라는 남자에게 다가가려 했죠. 하지만 남자는 유라를 지나쳤습니다. 시선은 오직 명순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명순은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내 뒤에 누가 있나?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남자는 명순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명순은 핸드백을 더 꽉 쥐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남자는 명순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그 한마디에 명순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라고요? 명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저예요, 에드워드. 명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에드워드? 그 아이가? 명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그 작고 여린 아이란 말인가. 명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는 명순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명수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기억하다니 잊을 수가 있나?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기억하지, 당연히 기억하고 말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어요.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원 유라는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다른 고객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구길래 저렇게 대접받는 거지. 명수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에드워드가 서 있었으니까요. 에드워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점원분, 이분 도와드리지 않으셨나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그게 죄송합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명수는 유라의 당황한 모습을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에드워드는 명순을 향해 다시 돌아섰습니다. 선생님, 오늘 무엇을 찾으러 오셨어요? 명수는 잠시 망설였죠. 손녀 결혼 선물로 화장품을 사려고 왔다고 말하기가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손녀한테 줄 선물을 보려고 왔단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모시죠. 에드워드는 유라를 향해 말했어요. 이 매장에서 가장 좋은 제품들을 보여드리세요. VIP 고객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유라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죠.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명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고 억울했는데 지금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명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편하게 고르세요. 오늘 모든 비용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명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그럴 순 없지. 하지만 에드워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유라는 진열대 앞으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급 화장품 세트들을 하나씩 꺼내며 명순 앞에 펼쳐놓았죠. 이건 최신 제품이고요. 이건 베스트셀러입니다. 목소리는 한껏 공손했어요. 조금 전의 냉담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에드워드는 명순 옆에 자연스럽게 섰습니다. 선생님,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명수는 진열된 화장품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고가의 제품들이었죠. 가격표를 보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명수는 조심스럽게 한 세트를 가리켰어요. 이게 좋을 것 같구나.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라에게 말했죠. 이거 포장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추천 제품도 함께 보여드리세요. 유라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네, 고객님. 그럼 이 세럼도 함께 보시겠어요? 피부에 정말 좋습니다. 유라는 또 다른 제품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에드워드가 손을 들었죠. 선생님,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은 걸로 골라주세요. 명수는 에드워드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컸구나.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맙다. 에드워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명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어요. 주변 고객들이 계속 힐끗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저 남자는 또 뭐지? 명수는 그런 시선들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에드워드는 명순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천천히 보시죠. 유라가 의자를 가져왔어요. 명순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옆에 서서 명순을 지켜봤죠. 유라는 계속해서 제품들을 설명했어요. 이건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고요. 이건 미백 기능이 뛰어납니다. 말투는 한껏 부드러웠습니다. 명수는 조금 전 자신을 대하던 태도를 떠올렸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죠. 에드워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단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대접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명수는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오히려 불편했죠. 하지만 에드워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유라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 매장에서 가장 좋은 세트로 준비해 주세요. 포장도 특별하게 해주시고요. 유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라는 진열대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명순과 에드워드만 남았죠. 명순은 에드워드를 올려다봤습니다. 넌 정말 많이 컸구나. 에드워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명수는 고개를 저었죠. 내가 뭘 했다고. 에드워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명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옛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비 오던 날 문을 두드리던 작은 아이. 국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던 얼굴. 수학 문제를 풀고 신나하던 모습. 모두 생생했죠. 명수는 목이 메었어요. 넌 착한 아이였어. 에드워드는 명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의 아이예요. 유라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건넸죠. 결제해 주세요. 유라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받았습니다. 명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조금 전까지의 억울함은 이제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수는 포장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짜 무거운 건 마음이었죠. 명순의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의 화려한 매장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대신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울 변두리의 낡은 동네였어요. 명수는 그때 40대 중반이었죠.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며 작은 월세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옆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어요.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그리고 7살짜리 혼혈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에드워드였죠. 처음 본 순간부터 명수는 그 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네 아이들은 에드워드를 따돌렸어요. 명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어느 날 저녁 명수는 에드워드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배고프지 않니?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렴. 에드워드는 처음엔 경계했어요. 하지만 명순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명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숟가락을 들더니 허겁지겁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명수는 밥을 더 퍼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돼.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 그 후로 에드워드는 자주 명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날이면 어김없이 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저 오늘도 여기 있어도 돼요? 명수는 늘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그럼 들어오렴. 명수는 아이에게 밥을 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까지 챙겼습니다. 에드워드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수학 문제를 금방 이해했고 영어는 이중언어 환경 덕분에 유창했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늘 혼자였습니다. 명수는 그런 아이가 안쓰러웠어요. 어느 날 명순이 물었습니다. 에드워드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명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넌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명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에드워드는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명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에드워드의 부모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에드워드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했죠. 어머니는 홀로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에드워드는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선생님과 헤어지기 싫다고 울었죠. 떠나는 날 명수는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에드워드는 명순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선생님, 저 꼭 다시 올게요.
꼭 성공해서 선생님한테 은혜 갚을게요. 명수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넌 어디서든 잘할 거야. 선생님은 항상 널 응원할게. 버스가 떠났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작은 손이 창문 너머로 흔들리는 게 보였죠. 명순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명수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눈앞에는 어른이 된 에드워드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작고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죠. 키는 훌쩍 컸고 얼굴은 성숙해졌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명수는 눈가를 닦았어요. 에드워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에드워드는 명순의 눈가를 바라봤습니다.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건넸죠. 선생님, 이거 쓰세요. 명수는 손수건을 받아 눈가를 닦았습니다. 고맙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에드워드는 명순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이제 시선이 같은 높이가 됐죠. 저 기억하세요? 에드워드가 다시 물었어요. 어릴 적 당신이 저를 돌봐주셨죠.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말고 어떻게 있겠니? 명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해주신 김치찌개의 맛도, 따뜻하게 재워주시던 것도, 숙제 봐주시던 것도요. 명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명수는 에드워드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컸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손이 아니었죠. 넌 정말 많이 컸구나. 에드워드는 명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주변 고객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원 유라도 멀찌감치 서서 상황을 바라봤어요. 유라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다른 직원 하나가 유라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유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뭔가 대단한 사람 같아.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에드워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둘러봤어요. 시선이 유라에게 향했죠. 유라는 움찔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천천히 유라에게 다가갔어요. 명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에드워드의 걸음은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점원분. 에드워드가 유라를 불렀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고객님. 목소리가 겨우 나왔죠. 에드워드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이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응대하셨죠? 유라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에드워드는 기다렸어요. 답을 재촉하지 않았죠.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친절했어요.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이 많은 고객이라서 무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유라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분은 저에게 은인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돌봐주신 분이에요. 유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만약 그때 이분이 저를 포기하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유라는 숨을 삼켰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들도 모두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유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에드워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순에게로 돌아갔어요. 명순은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에드워드는 명순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불쾌하셨죠? 명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괜찮아. 내가 와줬으니까. 에드워드는 무릎을 꿇고 명순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선생님이셨어요. 힘들 때마다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되새겼죠. 넌 분명 잘할 거야. 그 말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명수는 눈물을 참았어요.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꼭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었어요.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운명 같아요. 명수는 에드워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에드워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만큼 살지 못했어요. 매장은 고요했습니다. 명순과 에드워드의 대화만 들렸어요. 유라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죠. 다른 고객들도 숙연해진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이 순간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명수는 에드워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억울했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죠. 명수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에드워드는 당황한 표정으로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명수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죠.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다.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 명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사실 명수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백화점에 오면서부터 마음이 무거웠죠. 나이 든 사람이 이런 고급 매장에 어울릴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원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억울했습니다. 화도 났죠. 하지만 참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에드워드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무시받던 자신이 갑자기 VIP 대우를 받게 됐죠. 억울함이 한순간에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거든요. 명수는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에드워드는 명순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 천천히 마음 정리하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드워드의 따뜻한 목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명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죠. 가슴속 울렁임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물 드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수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고맙구나. 유라는 깊게 허리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유라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명수는 유라를 바라봤어요. 젊은 여자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죠. 명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유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명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따뜻하시네요. 명수는 에드워드를 향해 돌아섰어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내 마음만 힘들게 하는 법이란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순의 손을 꼭 잡았죠. 그런 가르침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조금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 중년 여성이 명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존경스럽습니다. 명순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뭐려. 하지만 여성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죠.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에드워드가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이제 편하게 쉬시죠. 여기 VIP 라운지가 있어요.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명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드워드는 명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명순의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겪느라 기운이 빠진 것 같았죠. 에드워드는 천천히 명순을 안내했습니다. 유라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줬어요. 매장 안쪽에 있는 VIP 라운지로 향했죠. 명순은 걸으면서도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극적이었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죠.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조용하고 우아했어요.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조명이 있었죠. 에드워드는 명순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명순은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몸이 푹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는 VIP 라운지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명순과 에드워드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이 다가왔어요. 유라야, 괜찮아?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나 정말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료는 유라의 어깨를 토닥였죠. 그래도 사과했잖아. 유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인가? 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유라는 오늘 아침을 떠올렸어요. 출근하면서 기분이 좋았죠. 날씨도 맑았고 커피도 맛있었습니다. 매장에 도착해서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젊은 고객들이 오면 친절하게 응대했죠. 웃으며 제품을 설명하고 시식도 권했습니다. 그런데 명순이 왔을 때는 달랐어요. 유라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나이 든 분은 비싼 제품을 살 가능성이 낮다고요. 그래서 대충 응대했죠. 다른 고객을 먼저 챙겼습니다. 명순이 뭔가 물어봐도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시식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죠.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매장에는 고객이 많았고 바빴거든요. 유라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에드워드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유라는 에드워드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게 더 가슴에 와닿았죠. 유라는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장 매니저가 유라를 불렀어요. 유라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유라는 매니저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매니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유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매장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게 원칙이에요.
나이나 외모로 차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매니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매니저는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해요. 그분들의 인생을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유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유라는 라운지 쪽으로 다시 갔어요. 명순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죠. 들어와요.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명순과 에드워드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는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가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명수는 유라를 바라봤어요. 유라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고개를 들어보렴. 명순이 말했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명수는 미소를 지었죠. 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법이란다. 유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드워드가 유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고객을 존중해 주세요. 유라는 고개를 숙였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드워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는 물러나며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유라는 매장으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유라를 쳐다봤죠. 유라는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가슴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어요.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오늘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VIP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명순과 에드워드만 남았어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죠. 명순은 소파에 편안히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억울함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에드워드는 명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좀 편하세요? 명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덕분에 마음이 한결 나아졌구나. 에드워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카탈로그를 집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손녀분께 드릴 선물을 천천히 골라보세요. 오늘은 시간 제한 없어요. 명수는 카탈로그를 받아들었죠. 화려한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품들을 살펴봤어요. 크림, 세럼, 향수, 립스틱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명수는 망설였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에드워드는 명순의 표정을 읽었어요. 선생님,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모두 해결할 거니까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지. 너무 미안해. 에드워드는 명순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어요. 밥도 주시고 재워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선생님은 대가를 바라셨나요? 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에드워드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뿐이에요. 명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에드워드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에드워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껏 고르세요. 명수는 다시 카탈로그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부담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명수는 한 세트를 가리켰죠. 이게 좋을 것 같구나. 손녀가 좋아할 것 같아.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유라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명순이 고른 제품 세트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죠. 선생님, 이 제품 맞으신가요? 유라의 목소리는 한껏 공손했습니다. 명수는 제품을 살펴봤어요. 그래, 이게 맞구나. 유라는 조심스럽게 제품을 테이블 위에 놓았죠.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추천해 주세요. 손녀분이 젊으시니까 트렌디한 제품으로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제품들을 가져왔어요. 이 립스틱은 요즘 젊은 분들께 인기가 많아요. 색상도 다양하고요. 명수는 립스틱들을 바라봤습니다. 색깔이 참 예쁘구나. 유라는 하나씩 색상을 시연해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정성스러웠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죠. 유라가 변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명수는 몇 가지 립스틱을 골랐어요. 이것들로 할게. 에드워드는 추가로 향수와 스킨케어 세트도 주문했습니다. 선생님, 손녀분이 완벽한 세트를 받으실 거예요. 명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너무 많아. 에드워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딱 적당해요. 유라는 제품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특별 포장해 드릴게요. 선물용으로 최고급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명수는 이 모든 상황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무시당하던 자신이 지금은 VIP 대우를 받고 있었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다니. 명수는 에드워드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정말 속상한 하루가 됐을 거야. 에드워드는 명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선생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명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억울했던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따뜻한 감동이 가슴을 채웠죠. 유라가 포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리본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선생님. 명수는 쇼핑백을 받아들었죠.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늘의 억울함은 이제 좋은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가실까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매장을 지나가는데 직원들이 모두 인사를 했죠. 명수는 그들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 명수는 떳떳했어요. 억울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자존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명순과 에드워드는 백화점 1층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창가 자리였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에드워드는 명순을 위해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명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차가 나왔어요. 명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에드워드는 명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명수는 작게 웃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학교에서 은퇴하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단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은 자주 보세요? 명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가끔 보지. 다들 바쁘니까. 그래도 다음 주에 손녀가 결혼해. 그래서 오늘 선물을 사러 온 거란다. 에드워드는 환하게 웃었죠. 축하드려요. 손녀분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에드워드를 바라봤습니다. 넌 어떻게 지냈니? 미국 생활은 힘들지 않았어? 에드워드는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아버지는 바쁘셨고 저는 혼자였죠. 명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에드워드는 계속 말했어요.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어요. 동양인이라고 놀림받았죠. 친구도 없었고요. 그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이요. 넌 분명 잘할 거야. 넌 특별한 아이야. 그 말들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명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명수는 에드워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미안해. 에드워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심어주신 믿음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에드워드의 손을 꼭 쥐었죠.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신문 배달도 했죠. 돈을 모아서 대학에 갔어요. 장학금도 받고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 기회가 왔습니다. 명수는 감탄하며 물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어떤 기회였니?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했죠. 몇 년 후 동료들과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투자도 잘 안 되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명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에드워드는 명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서비스가 히트를 쳤어요. 투자자들이 몰려왔고 회사가 급성장했죠. 지금은 직원이 500명이 넘어요. 명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0명이나? 에드워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믿기지 않죠. 명수는 에드워드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죠. 명수는 말했습니다.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에드워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해주신 게 제 인생의 전부예요. 에드워드는 명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가난하다고 혼혈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죠. 밥을 먹이고 재워주고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명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에드워드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느껴져도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명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드워드는 명순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께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에드워드의 손을 잡았죠.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나도 행복하단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어요. 카페에서의 대화가 끝나고 에드워드는 명순을 다시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특별한 곳이었어요. 백화점 최상층에 있는 프리미엄 라운지였죠. 명수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런 곳까지 와도 되는 건가? 에드워드는 웃으며 명순의 손을 이끌었어요. 선생님은 여기 오실 자격이 충분해요.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더욱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소파와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넓은 창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명수는 숨을 멈췄죠.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에드워드는 명순을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소파였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죠. 전담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드워드 회장님.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에드워드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제 회사 타이틀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매니저는 명순에게도 공손히 인사했죠. 선생님, 편하게 계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매니저가 물러가고 명순과 에드워드만 남았습니다. 명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무시당하고 억울해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오늘 제가 이 백화점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명수는 에드워드를 향해 돌아섰어요. 무슨 말이니?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었죠. 저는 일주일 전부터 한국에 와 있었어요. 사업 때문이기도 했지만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명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날 찾으려고?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몰랐죠. 옛날 동네도 다 재개발됐고요. 그런데 우연히 오늘 이 백화점에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운명 같았습니다. 명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에드워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당신이 제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명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에드워드는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빛이었어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에드워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어요. 선생님은 아무 데가 없이 저를 도와주셨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에드워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명순에게 허리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요. 명수는 황급히 에드워드를 일으켰죠. 그러지 마. 나는 내가 이렇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답받았어. 에드워드는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매니저가 트레이를 들고 왔어요. 위에는 고급 디저트와 차가 놓여 있었죠. 두 분 드세요. 명수는 디저트를 바라봤습니다. 예쁘게 장식된 케이크였어요. 에드워드는 명순 앞에 접시를 놓았죠. 선생님,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선생님의 날이에요. 명수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달콤했죠. 에드워드는 명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자주 뵙고 싶어요. 제가 선생님을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바쁜데 어떻게 해? 에드워드는 웃으며 대답했죠. 시간은 만들면 돼요. 명수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더욱 따스해진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극적이었죠.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시당하고 억울했지만 결국 정의가 실현됐어요. 그리고 오랜 인연을 다시 만났죠. 명수는 에드워드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에드워드는 명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만족과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억울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 있는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녀분 결혼식에 제가 가도 될까요? 명수는 놀라서 에드워드를 바라봤어요. 정말? 에드워드는 환하게 웃었죠. 네, 선생님 가족의 기쁜 날을 함께하고 싶어요. 명수는 기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물론이지. 정말 고맙구나. 두 사람은 따뜻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명순과 에드워드는 백화점을 나섰어요. 명순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에드워드는 명순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백화점 정문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어요. 명순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에드워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집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명수는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어. 에드워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래도 무거우실 텐데요. 명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어. 걱정 마. 에드워드는 명순의 쇼핑백을 잠시 들어보았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죠. 그래도 명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제 기사를 불러드릴게요. 집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리라고 할게요. 명수는 사양하려 했지만 에드워드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결국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 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내려 명순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선생님, 편하게 타세요. 명순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에드워드는 명순 옆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명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죠. 명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구나. 에드워드는 명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명순은 에드워드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죠.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나도 행복해.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명순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그저 손녀 선물을 사러 가는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백화점에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억울했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에드워드가 나타났죠.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명수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갑자기 찾아온다는 걸요.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였습니다. 명수는 오늘 억울함을 참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인연이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차가 명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어요. 에드워드는 차에서 내려 명순을 부축했죠. 명순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가 쇼핑백을 건네주었어요. 명순은 쇼핑백을 받아들며 에드워드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내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 에드워드는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손녀분 결혼식 날짜 꼭 알려주세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꼭 와라. 에드워드는 환하게 웃었죠. 네, 약속할게요. 명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명순을 가볍게 안았어요. 저야말로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죠.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 포옹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명순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이제 가봐라. 너도 바쁠 텐데.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명순은 손을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드워드는 명순이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에드워드는 차에 올라탔죠. 명수는 집 안에서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게 느껴졌죠. 명수는 쇼핑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손에 든 쇼핑백은 실제였죠. 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명수는 중얼거렸죠. 억울하고 무시당해도 세상은 결국 작은 인연과 정의로 돌아오는구나. 명수는 오늘을 떠올리며 따뜻한 감정에 젖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에드워드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명수는 메시지를 읽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고맙고 사랑한다. 명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리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명수는 소파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명수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겪는 무시와 차별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 부모님 세대가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았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내는 기적,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들이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베풀어온 작은 친절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늦게 올지라도 정의와 감사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